그래서 앵콜 곡으로는 누구나 알만한 곡을 쳐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곡은 그래서 세레나데를 골랐고, 사실 두 번째 곡은 정말 뜬금없이 라흐마니노프를 쳤는데 그 곡은 순전히 제 아내를 위해서 연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컬천TV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박진입니다. 소개가 그게 단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셨는데 요즘에 중앙대학교 예술학부 네. 조교수로 네네. 또 재직 중이시죠? 어떠신가요? 학교 생활을? 재밌어요. 재밌으신가요? 네네. 학생들도 너무 착하고. 네. 뭐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착한 선생님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학생들이 착합니다. 선생님은 아니고. 네, 선생님 아니에요. 학교 생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연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교향악 축제도 그렇고. 네. 어떻게 준비를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으셨나요? 사실 이 두 연주가 다 작년에 계획돼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던 연주인데 네. 협연 같은 경우가 사실 먼저 잡혔었어요. 4월 7일로 교향악 축제. 예, 네. 교향축제 연락을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이제 독조의 일정이 갑자기 잡혔는데 처음에 잡을 때 아 그래 협연 끝나고 한 2주면은 준비할 수 있겠다. 역시. 그래서 4월 20일로 잡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작년에 다 한 번 준비를 했던 곡들이니까 했던 한 2주면은 되겠다고 했는데 큰 오산이었죠. 아니요, 연주 너무 좋았는데. 아니에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주회를 하셨습니다. 네. 독주회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했고 독주회에 대해서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네.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긴 줄 몰랐다. 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오빠가 연습실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늦게 집에 오는지 이제 네. 알았겠더라.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슈베르트 곡들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슈베르트 전곡 연주를 이제 기획한 거는 꽤 오래 전부터 꿈을 꾸고 있었죠. 막연하게 슈베르트 전곡 연주를 꼭 해보고 싶다. 꿈을 꾸고 있었고 이제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슈베르트가 사실 슈베르트 곡이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제 아내가 전반부에 들으면서 정말 사랑의 힘으로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버텼다. 피아니스트 박진우에게 슈베르트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네. 슈베르트, 슈만의 이 슈 두 명을 어떻게든 안 치려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슈만은 특히나 더 조금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콩쿠르에 지정곡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네. 한 곡도 안 쳤어요. 그래서 중앙 콩쿠르 때 나왔던 네. 어린이 정경과 네. 오멘트 뮤직 네. 이 두 개 쳤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유학 시절에 우연히 리히터의 CD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아마 슈베르트 소나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곡을 처음에 들으려고 했다가 네. 거기 슈베르트 소나타가 한 곡이 있길래 들어봤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 반한 거죠. 어떤 점에서 반하셨습니까? 일단 그 당시 제가 유학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그때 사실 힘들었어요. 많이. 콩쿨도 많이, 네. 계속 떨어지고 유학 생활도 한 이제 거의 한 7, 8년을 했는데 거의 막바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치기도 지치고 힘도 빠지고. 네, 힘도 빠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콩쿨을 나갈 때마다 정말 헌터가 되는 거죠. 생활형 그렇죠. 콩쿨러가 그러니까. 돼서 이 콩쿨 떨어지면은 바로 식당을 가야 되는. 그렇죠. 네, 항상 떨어지면 난 그래 저기 식당으로 가서 서빙을 할 거야라는 그렇죠. 그런 감정으로 계속 콩쿨을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 클래식을 하고 네. 유학까지 갔으니까 네. 유학 가서도 되게 편하게 공부했겠거니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사실 유학 생활이 일도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저도 10년을 했는데 네. 7, 8년 정도면 이제 집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나이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정말로 생계형으로 또 네. 그렇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슈베르트 소나타를 들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한테 슈베르트가 해주는 얘기. 그래서 이게 같이 힘듦을 공감해주고 같이 힘들어주고 같이 위안이 돼주고 그런 감정을 받으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항상 잤죠.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유학 생활에 네. 힘든 유학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그렇죠. 작곡가가 네. 바로 슈베르트. 네. 그리고 슈베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았고 네.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받았고 그렇죠. 그 곡이 한 40분 정도 되는 그렇죠. 곡이었는데 네. 끝까지 듣기 쉽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슈베르트 전곡 시리즈를 이제 첫 번째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담담하죠. 답답하죠. 언제 끝나지? 이제 시작했는데 과연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도 했고 사실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행복한 감정이 일단 처음이고요. 저는 슈베르트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네. 앵콜을 네. 또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네. 하셨는데 와, 그것까지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 앵콜은 좀 잘 친 것 같아요. 앵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앵콜 타율이 좀 괜찮은데. 자, 그래서 오늘 네. 여러분들께 우리 피아니스트 박진우 씨가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했던 이 슈베르트 전곡 시리즈의 첫 번째 그 연주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리뷰를 하는 걸로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네.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제 연주에 관한 동영상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본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봐야. 10년 지나도 안 봤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왜냐하면 음악회 오신 분들 네, 반성의 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반성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아니스트 박진우의 슈베르트 전곡 시리즈의 첫 번째 그 대단했던 연주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슈베르트 스케르초 2개의 스케르초를 연주를 하셨는데 네. 본인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숨고 싶어요. 숨고 싶 왜요? 왜 저를 이 반성의 방에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슈베르트의 2개의 스케르초 어떤 곡인가요? 정말 간단하고 짧고 그냥 정말 밝고 귀엽고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물론 슈베르트 중에 유명한 곡들도 있지만 좀 알려지지 않은 곡들, 그래서 잘 알려진 곡과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적당히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그 중에 스케르초로 시작을 첫 했죠. 곡으로 연주하기 어떠셨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저게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 곡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슈베르트는 사실 난이도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실 운지도 그렇고 오히려 저렇게 작게 치고 가볍게 치고 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이게 연습할 때는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갑자기 안 되죠. 그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본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렇게 인상을 저렇게만 안 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불편해요. 슈베르트는 맞아요. 정말 불편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일단 뭐 슈베르트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네. 정말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빨가벗고 있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틀려도 너무 티가 나니까 맞아요. 하나 틀리면 이제 맞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소리랑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거 보고 왜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슈베르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있었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뭐 테크닉이 막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어렸을 때는 제가 당연히 잘 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아니면은 정말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테크닉은 어차피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음악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화할 수가 없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표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슈베르트가 또 소리가 중요하니까. 스케르초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즉흥곡을 4개를 쳤습니다. 즉흥곡은 그래도 알려진 곡이죠. 알려진 곡들인데 일부의 두 번째 곡은 4개의 즉흥곡. 네. 1번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숨이 막혀요. 자, 4개의 즉흥곡은 그나마 그래도 좀 유명한 곡들이죠. 그렇죠. 첫 번째 곡은 어떠셨어요? 처음 치시면서? 이 곡이 정말 떨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핑거링을 정확히 외워서 아 여기는 무조건 1번이 와야 된다. 정말로 너무 좋았고 네. 일단 템포감도 딱 살아있어서